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현재 보건학 박사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마 올해 논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일하면서 같이 하려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 사례입니다. 사고 내용은 운동하다 다치셨고요. 이 경우에 기록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고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을 치다가 무릎이 돌아갔습니다. 의외로 농구하다가 배드민턴 치다가 아니면 축구하다가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다가 무릎이 부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 통증은 좀 주관적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뚜둑하는 느낌만 나셨고, 크게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았고요. 검사를 받은 결과 보시는 것처럼 우측 오른쪽에 있는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달 사고셨는데요. 그리고 수술치료, 재건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재건술은 말 그대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인대를 이식해 주는 건데요. 보통 동종인대라고 하죠. 동종인대는 나와 같은 종, 즉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인대를 기부할 리는 없으니까 보통 시체에 있는 인대를 떼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슬개건이라고 하는 또는 발목에 있는 인대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인공합성인대라고 하는 만들어진 인대를 이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타가건 재건술, 자가건 재건술, 동종건 재건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고 사고도 상해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개인보험에서 가입된 내용이 급수장애와 그 동요 미리수에 따른 장애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십자인대 파열된 분들이라면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은 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장애 급수가 6급 장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6급 장애는 동사무소 6급 장애, 경도의 장애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6급 장애에서는 수시,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동요 관절이면 6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상해보험, 생명보험, 보험은 약관이 통합되면서 이 두 개 모두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5mm 이상이면 5%, 10mm 이상이면 10%,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입 금액이 1억이라면 5%면 500, 10%면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만약 5천만원이라면 5%면 250, 10%면 5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해 내용 확인했고 십자인대 파열 확인했고요. 과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6급 장애 또는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5mm 이상, 최소 5mm 이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손사분들이 전화하면 그냥 병원 가서 땡겨가지고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땡긴다고 해서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악스럽게 땡기는 것 자체도 위험하고, 십자인대 파열은 사실상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을 때 바로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년 또는 3년이 지나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은 계속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났을 때 전화가 오는 케이스는 반드시 가서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한번 상태를 봐서 이 정도면은 지금 검사해도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판단이 들 때 이게 의뢰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하죠. 이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분은 인천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가서 만나 뵙고 무릎 상태를 봤고요. 아무래도 여성분이고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예약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 보실까요?
이제 장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야 되는데, 먼저 건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인데요. 이렇게 검사, 이게 전방 십자인대는 앞으로 밀리는 걸 방지하니까 뒤에서 밀었을 때 최대한 힘을 줬을 때 15온스와 20온스가 있는데 대략 한 15에서 20온스 정도 중량을 부여합니다. 힘을 줬을 때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일직선이죠. 그래서 사실 요 뒤에 스퍼가 좀 있기 때문에 엄밀히만 하면 살짝 뒤로 밀려서 약 한 1mm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저는 환자분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리하게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건측에 대한 생리적 동요는 이분은 거의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생리적 동요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없는 분도 있고요. 대략 한 2-3mm씩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측을 재봐야 되겠죠. 이렇게 밀어봤습니다. 자, 밀어봤더니 경골, 골두가 대퇴골, 과부에 비해서 밀려있는 게 확인되고요. 이 스퍼라고 해서 잔상을 기준으로 맨 끝선을 잡고 이 스퍼도 맨 끝선을 잡았을 때에는 대략 10.23mm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스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끝선이 아니라 중간점을 잡고, 이것도 틀린 측정 방법은 아니거든요. 중간점을 잡았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스퍼도 중간점을 잡아줘야 되죠. 그게 맞는 건데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자문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군지 절대 모르겠는 자문의 분들이 측정한 거 보면은 여기 스퍼 중간점 잡고 이 선은 끝선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간격이 줄어드니까 동요가 적다라고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같은 결과를 놓고도 측정 방법에 따라서 미리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태를 보고 병원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 자문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장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우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배드민턴 치다가 다치셨고 스트레스 검사상 건측 대비 10mm 이상의 전방 동요가 확인됐다 라고 받았고, 6급과 미리수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받았습니다. 수시 보조기 착용 요한다. 말씀드렸죠. 아까 6급은 수시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동요관절이어야 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측 대비 10mm 이상이니까 10%, 그리고 영구장애와 한시장애, 영구소견, 요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엑스레이만 딱 제출하고 이렇게 제가 기준점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된, 이 연두색으로 된 선이 없는 사진만 제출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의를 통해 가지고 측정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피해자분께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측정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진단서 나와 있는 내용과 검사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3의 병원에 자문을 가든가 통신감정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측정해가지고 보냈죠. 보내는 저희는 뭡니까? 만약에 니네의 의견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소명해봐라 라는 저희가 깔려있는 거죠. 이렇게 보냈고 보험회사는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라서 5천만원짜리였습니다. 10% 끊었으니까 500만원 모두 지급이 됐고요. 급수장이 있다 그랬죠. 급수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6급이 2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금액은 작았지만은 어쨌든 급수장애로 해서 처리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후유장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십자인대 파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면 5%는 그냥 나온다는데요. 글쎄요. 보통 수술을 하기 전 상태가 동요가 한 7에서 8mm 정도가 나오면 재건술을 합니다. 근데 재건술을 보통 건측이 한 2mm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건측 대비 환측이 5mm 이상, 7에서 8mm면은 그 상태에서 재건술을 했는데 재건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7에서 8mm가 나와야 건측 대비 5mm 정도 이상으로서 5%가 되는 거잖아요. 수술을 해도 똑같이 동요가 남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주치의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도 그 상태를 봐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붓기가 남아있고 동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보험에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기록을 다 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청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방 십자인드 파열 후유장애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은 포털 검색에서 손해선생 이윤석을 검색하셔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1661-6585라고 하는 대표번호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그 밑에 보시면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 그 역삼각형 밑에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란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지금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보시면 컨텐츠, 이 컨텐츠 밑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요걸 클릭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밑에 상담 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